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올해 간만에요, 양대 지수 모두가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향후 시장 주도주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하이브 쿠콘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60포인트 상승한 2899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전일 하락폭의 대부분을 만회를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11포인트 상승한 977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죠. 자, 전일 상승 종목이 100개도 안 됐던 코스피 시장에서 금일은 상승 종목이 733개, 하락 종목은 122개에 불과한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는 1190개, 하락 종목은 210개에 불과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특히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요,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이 테이퍼링 가속화 시사 표현이 나오면서 다우 지수가 1.8%, 나스닥은 1.5% 하락했는데도 강한 상승. 또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최대치인 5,100명이 넘어가면서 보통 이 확진자가 증가하면 주가가 하락 영향을 받았는데, 이를 극복을 하고 강한 상승 마감을 했다. 자, 우리가 어제요, 방송을 통해서 장 마감 단일가의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축소를 되면서 거래 대금이 19조 원대로 크게 증가했다. 근데 이것이 국내뿐이 아니고요, 해외 글로벌 증시도 또 같은 현상이 벌어졌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다우 산업지수죠. 자, 전일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나스닥 지수인데요, 같은 맥락이죠. 거래량 크게 증가. 보통 거래량 증가할 때가 선물 옵션 만기, 그러니까 3월, 6월, 9월, 미국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금요일이 있죠. 요때죠. 그러니까 9월달에도 세 번째 금요일, 그죠? 여기 6월달 많이 됐을 때 일반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 때인데, 11월 말일날 미국 증시의 거래량 크게 증가. 자, 독일도 마찬가지죠. 전일 거래량이 크게 증가. 근데 이것이 아시아에서도 일본 니케이 지수도 거래량이 크게 했다면, 전일 11월 말일날 윈도우 드레싱이 걸리면서 팔고 싶은 물량 팔고 사고 싶은 사면서 주가 수익 관리를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사고 팔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마음껏 주가를 조금 크게 올리지 않았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물론 오늘 거래량은 5억 5천만 주로 전일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지만은, 거래 대금은 그래도 12조 1000억이에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있을 때 거래 대금 10조 원도 밑도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래도 12조 원대 어느 정도 안정된 거래 대금은 형성됐다. 그죠? 내일 수준에서 거래 대금이 또 한 13조, 4조 나오면은, 요번 지수는 조금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특히 금일 낙폭 과대 업종 대표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금일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그죠? 삼성전기, 기아차, 우리가 이제 많이 강조해드린 종목, 또 이외에도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포스코, 그죠? 전반적으로 업종 대표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저는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많이 빠져서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요번에 지수가 올랐다가 남들 다 같이 빠질 때 덜 빠졌던 종목이 오늘 동반 상승한 종목을 좀 유심히 봐달라. 그러한 종목군들 뒤에서 한번 보고요. 반대로 그동안에 하반 경지가 좀 크게 올라간 줬던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라든지 K 콘텐츠 관련 종목죠.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게임주들이 전반적인 약세죠. 자, 하지만 저는 이 종목들이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판단이에요. 낙폭에 따른 키 맞추기 차에서 순환매가 돌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좀 일정 비중 주가 종목을 보유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어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연기금이 올해 말까지 한 13조 원대를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해서 뭐 여력이 있다고 다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매수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달 들어서 연기금이 순매수하는 종목을 눈여겨 봐달라는데요. 자, 어제도 한 1000억대 거래소 시장 쪽에서 매도를 했던 연기금이 오늘은 1200억대 순매수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 51억, 어제 매수했던 부분은 좀 일부 매도가 난 데서 일단은 이 연기금들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뭐 어저께 우리가 11월 달 들어서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였지만은 순매수를 누적적으로 보인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조금 들어온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더 컸다. 계속적으로 연기금 순매수 종목을 좀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환율 부분도 어저께 종합지수가 70포인트나 하락했는데 환율이 오히려 하락했다. 그죠?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선물 쪽에서는 어떤 좀 큰 특징보다는 그동안에 하방으로 봤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그 부분을 수익을 챙기면서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는 5,3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미결제는 4,400계약이 오히려 감소죠. 하방으로 봤던 물량을 축소를 했대서 어떠한 방향성이 아직 선물 세력 쪽에서는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율 하락에 따른 외국인들이 오늘 9천억 순매수 긍정적이라서 저는 좀 시장이 어저께 윈도우 드레싱에서 국내뿐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대량 거래가 되면서 이 주도주가 조금 바뀔 수가 있다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바뀌기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정도까지는 좀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저는 낙폭 과대보다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방 경직에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보면 회원가입 문이 있죠. 종합지수가 뭐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을 때 있죠.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은 또 다시 대밀려서 낭패 보고, 또 빠지는 거 보고 팔면은 또 반등을 주는 그죠? 그러한 엇박자가 나오면서 낭패 보기가 쉬운 장이어서 나름대로 자기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비중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내가 단기로 들어간 것은 이익이 나건 손해가 나건 그렇게 매매 원칙을 좀 지켜야 되지 않아서 혼자 매매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장세인데, 한번 이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장 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요 말씀드렸죠. 글로벌 증시 지난 어저께 전반적으로 대량 거래가 터졌다. 윈도우 드레싱이 걸린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오늘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반도체는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좀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현물가가 하락을 한다라는 그런 우려감인데, 실질적으로 좀 시간이 지날수록 우려했던 것보다는 현물가가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고, 또 하락했던 부분이 일부 현물가격이 반등을 주고 돼서 처음에는 D램 메모리 반도체가 내년 2분기에 저점을 형성하고 회복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최근에는 그게 앞당겨지죠. 1분기고 또 이 4분기도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리포트가 계속 나요. 오늘도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PC와 서버 등 섹터 업체들의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고 있어 메모리 업종의 긍정적이다. 지금 현재 메모리 공급 업체들의 재고가 현저히 낮은 수준 1.5에서 2주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러한 부분에서 이 메모리에 대한 재고 축적을 더욱
서두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메모리 반도체 하락이 현물가가 그렇게 우려했던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리포트 나오면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DRAM 현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계속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테스트 업체가 상당히 강한 상승이었죠. 테스나가 오늘 14% 상승을 했고, 그리고 같은 테스트 업체인 네페스 아크가 13%로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장을 주도를 했고, 또 패키징 쪽도 나름대로 강세예요. 네페스가 한 7.3% 상승하고 하나 마이크론도 5.8%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 뭐 부품주, 우리가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것이 뭐 월덱스라든지 이오테크닉스, 또 장비주에서는 뭐 유진테크, 그리고 네페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월덱스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많이 빠져서 반등을 준 종목보다는 덜 빠지고 올라가는 종목. 그래서 저는 부품주들, 뭐 월덱스라든지 원위 QNC 하나 머티리얼즈 있는데, 우리는 이제 월덱스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드려서, 이 반도체 쪽에서는 좀 월덱스, 아니면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이오테크닉스 내지 은영장비죠. 요 두 종목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고, 또 많이 올라가서 오늘 좀 조정을 받은 2차 전지라든지 K 콘텐츠,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어떠한 포지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올라가서 비중을 축소, 이익을 챙겨서 한 기본 물량만 끌고 가자. 당분간 뭐 오르건 빠지는 건 신경 쓰지 말자. 내년까지 충분한 조정을 받으면 다시 재상승이 기대돼서 기본 물량만 끌고 가고, 나중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거치면은 뭐 그땐 다시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아서 2차 전지 그대로 끌고 가고. 자, K 콘텐츠 하이브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시장이 60포인트나 상승을 하는데 오히려 하락 마감. 좀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속상하겠지만은,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서 지금 최근 역사적 고점 돌파한 이후에 지금 첫 조정이에요. 어느 부분.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한다. 오늘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 좀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좀 낙폭이 심화됐을 때 오히려 좀 매수가. 그래서 K 콘텐츠 쪽에서는 하이브 관심 갖고. 자, 스마트폰은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그죠? 저점에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았어요. 특히 BH 오늘도 4%죠.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그리고 또 전기차 쪽에 이 연성인쇄 회로 기판이 내년서부터 또 실적에 반영이 되고, 또 삼성전기가 이 사업을 중단을 접으면서 그죠? 애플 쪽의 매출이 또 크게 내년서부터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이 내년에 아마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됐죠. 그러면 그 전에 사상 최고가 영업이익이 연 900억 정도였는데, 그때 주가가 한 3만 원이었어요. 우리가 2만 원 밑에 강조를 해드리면서 내년에 한 1000억대 나온다 그러면 최소 우리가 3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지수 조정받는 어제도 만약에요, 이게 종목의 힘이 약하면은 어제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얘는 플러스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윗꼬리를 좀 달아줬지만 그래도 어제 4%대 상승인데, 그러면 오늘 종합지수가 낙폭 과대주들이 움직이면은 BH 오늘 보통 그냥 중간치짜리 종목이면 아마 오늘 조정을 받았을 거예요. 마이너스권이라든지. 근데 오늘도 4%대 상승 마감했다.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어제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 바로바로 주가에 반응이 나왔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힘이 있고, 또 이건 이제 우리가 2만원 밑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서 좀 가격적인 부담에서 좀 새롭게 하실 분들은 좀 MC 넥스 쪽 관심 필요하다. 물론 이제 기존에 계속 강조해드렸던 뭐 파이테크닉스라든지 KG바텍, 특히 이제 파이테크닉스인데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교체 매매하실 필요는 없는데, 새롭게 이 폴더폰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포함해서 조금 비중을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는 MC 넥스 쪽이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타이밍적으로
리스크를 좀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다 해서 뭐 BH 파인테크닉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고, 또 5G 종목도 특히 HFR이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최근에 수주권이 있죠. 두 곳. 하나는 미국 후지츠 쪽에서 작년 총 매출 금액이 한 172, 그러니까 1.7배 규모인 1585 했죠. 그리고 그 어제 일본 후지츠 쪽에서 137억의 수주를 하면서 상승세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5G 통신 장비주들이 그동안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였는데, 최근에 전망이 더 나빠질 게 없다. 우리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방송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듯이 HFR. 하지만 이제 HFR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18,000원대에서 뭐 35,000원대니까는 거의 100%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갖고 계시는 분도 최소 절반 정도는 조금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HFR은 좀 신규로 누려기에는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고, 오히려 RFHIC 그렇죠?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RFHIC, 바이오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스 어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좋은 모습. 오늘은 뭐 탄력이 약화됐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기아, 뭐 현대차는 강한 반등인데, 낙폭에 따른 반등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데 저는 길게 보자 그렇죠? 말씀드리고, 삼성전기가 오히려 의미가 있어 보였죠. 그런 부분. 그래서 삼성전기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은 밑줄 거 있는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내지 아니면 좀 중기적으로 관심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리고 뭐 친환경 에너지, 오늘 많이 빠졌던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오늘은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좀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동안에 올랐던 2차전지 K콘텐츠 올라서 안 빠졌던 종목들은 오늘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그러니까 11월 달에 좀 반등이 나왔다가 이번에 종합지수가 연중 최저점으로 빠질 때 덜 빠졌다가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군들. 아까로 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RFHIC, 뭐 MC넥스, 그리고 월덱스, 그리고 하이브 정도. 여기 줄 거에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갖고, 여기 있는 종목들을 뭐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강조해 드리는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지수가 오르건 빠지건 크게 개의치 마시고, 그죠? 비중 조절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또 5G 통신 장비도 오늘도 그러니까 리포트가 이제 좋은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어제도 BH라든지 뭐 삼성전기라든지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종목들, 한 군데 증권사가 아니라 여러 증권사에서 업종이라든지 테마라든지 그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 물론 내용들은 대동소이할 거예요. 근데 여러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종목군들 올라갈 때가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5G 통신 장비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그렇죠? 내년에는 그죠? 통신 장비 부분이 공급 물량 회복과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 등에 따라서 이 업황이 크게 개선이 될 전망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HFR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한 거의 100% 단기에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갖고 계시는 분들 물량을 줄여주고, 저는 오히려 뭐 서진스템도 실적 상당히 좋아져요. 이 종목. 뭐 이노와이어리스 그죠? RFHIC인데 RFHIC 그죠? 오히려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이 5G 통신 장비주들 그죠? 그리고 오늘 좀 새로운 종목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쿠콘이라고 하면 다들 뭐 처음 듣는 그런 종목군일 거예요. 이제 요것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 또 조정을 받았어요. 마이데이터, 그러니까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이 내년 1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기업과 그죠? 그리고 이 마이데이터를 직접 서비스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 마이데이터라는 것이요, 개인이 각종 기업,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 정보를 정부에게 인가받은 사업자에게 활용하도록 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자신에게 유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일련의 가정이 마이데이터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카드, 보험 등에 흩어져 있는 자산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거 관련 종목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쿠콘이라는 종목 그렇죠? 여기 보면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사업 라인업을 구축으로 오픈 API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플랫폼 시장을 선점해 기업 간의 거래 B2B 그리고 기업 소비자 간의 거래 B2C 그렇죠?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점이 장점이다. 그렇죠?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내년에 시행이 된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쿠콘을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한번 기술적으로 뭐 길게 끌고 가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면 가까운 미래에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뜻이 있듯이 그렇죠? 지금은 내년 1월 달이고 좀 12월 이제 오늘 1일이기 때문에 이제 시행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주가가 좀 오른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서 조정을 받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정을 받지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해서 지금 최근에 종합지수 하락 영향으로 한 3일 빠지고 오늘도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저는 이 75,000원 전후에서는 오늘 저점이 얼마입니까? 75,500원이니까 75,000원 전후에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가격대가 아닌가. 예, 정부 정책 시행이 내년 1월에 시행된다.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에서 반영이 이슈화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쿠콘 그죠? 75,000원 전후 관심이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러한 종목군들 너무 많은 종목을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단기 종목 그러니까 쿠콘 같이 단기 종목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 수익이 이익이 나건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가고 내가 끌고 갈 주식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이 단기에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매수하는 습관. 그래서 그리고 또 단기 오르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또 조정받으면 늘리고, 그죠? 그러한 전략을 쓰면은 이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지금 장세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이기 때문에 아마 혼자 하기 조금 벅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우리 이제 회사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좀 현재 우리가 하는 정보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